오랜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나의 자랑, 새날의 자랑, 푸나의 자랑, 모두의 자랑 박선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 프라이드. 아이고 제가 네. 우리 푸나님이 저의 프라이드죠. 왜 이러세요 또? 반사. 자 여러분, 박선우 의원은 지금 이렇게 초선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단기간에 국민적 관심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을까 싶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된 거죠. 저번에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놓고 가신 유산 선물.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했다고. 근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관심 받으면 뭐합니까? 아직 후원금이 안 찼는데. 영엽 301-0345-1616-61 박선우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후원금이 다 찬 국회의원이 몇 명 있긴 합니다. 저기 평소 예년 기준으로 찼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새날 구독자 여러분들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아니요, 그래도 뭐냐면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네, 그럼요. 보내주신 분들의 숫자. 정청래 의원 말 들으니까 37,000원 정도 들어온대요. 네. 자신에게 후원하는 분들의 평균 금액이. 저는 5,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겁이 안 나요. 그렇죠. 네? 누구 기업인이나 뭐 이런 쪽에 안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자, 박선우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박선우 TV까지 50만 채웁시다. 50만 코앞에 있던데. 네, 46만. 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노상원 수첩이 본격적으로 까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용이 너무 엄청나대요. 지난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HID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휴민트 블랙온을 관리하는 장군이 나오셔가지고, 박민우 중장이죠. 박민우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이 낯설지 않다. 노상원에 대해서 무슨 수거, 처리, 수집소 이런 게 낯설지 않다. 그다음에 북한의 NLL 도발 유도 이런 게 낯설지 않다. 왜냐하면 2016년에도 공작하고 돌아오는 요원을 싹 폭사시키라고 했다. 그것도 다 충격받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저번에 국회에서 있었던 전 HI 부대장 박민우 이분이 준장이죠, 준장. 네. 그때 아마 박선우 의원이 물었던 거에 대한 답이었을 거예요. 네, 제가 물었거든요. 전 HI 부대장 노상원 9년 전에 우리 요원들 폭사 제거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경악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사건이었는데 어제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이 폭로가 된 건데 무려 70페이지짜리예요. 70장짜리래요. 그 내용들을 잠깐만 요약 한번 보면은 보시죠. 이거 봐야 됩니다. 노상원 수첩엔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확인 사살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거고, 물론 그 전에 알려졌던 이재명, 조국 이런 분들은 다 포함돼 있는 거고. 1차 수거 대상. 그다음에 잡아다가 폭파 격침시켜서 사살하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겨레까지 단독을 포함해 보면 중국 사람들이나 몽골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북한 사람들 이용해서 예를 들면 사고로 유장해가지고 폭파시켜버린다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망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탈북자라든지 아니면 중국 교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망이라는 말을 써요. 네트워크라는 말은 안 쓰고 협조자 망.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은 누구를 가서 한 10명 정도 끌고 가는데 거기다가 네가 폭탄 던지고 중국으로 가버려라. 10명 죽이고 폭탄 던지고 배 깔아앉히고 혼자 중국으로 가버린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놓고 북한 인공기나 노동당 하나 놔두고 하면 다 빨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실행 계획으로 준비한 겁니다. 아이디어로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실행 계획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실행 계획을 누구하고 논의했다? 김용현하고만 논의를 했겠느냐.
노상원이가 SBS 구속되기 전에 인터뷰에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 거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윤석열이요? 윤석열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노상원이가 자기라고 할 수 있을까? 어? 그다음에 윤석열에는 지지율 1%도 신경 안 쓴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지율 신경 쓴 사람 누구예요? 명태균하고 할 때. 그래서 이게 이 실행 계획인데 김용현 선을 넘어선 사람들하고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계엄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잖아. 일거에. 그게 이거예요. 일거에 척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가가지고 자 국가 비상입법기구 만들고 국회 없애고 선관위 없애버리고 선거가 없는 대한민국 만들고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한 80명 정도 국가 비상입법기구에다 넣어놓고 뭐 장군들 거기다 자리 주고 국회의원들 싹 쓸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장기 집권 영구 집권 하려고 한 계획이다. 그럴 때 어이씨 거기까지 갔겠어 하지만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경악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네. 비상계엄도 경악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했다는지가 드러나니까요. 네. 그냥 입이 안 다물어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란이고 내란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내란 살인 뭐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살인 계획이잖아요. 살인 계획. 그런 일을 저 포섭된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데려다가 하려고 했다 그러면 네. 또 외환까지 추가되는 상황이고. 아, 그렇죠. 외환 기본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참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게 이제 노상원 수첩 이야기는 이 전 방송에서 지금 상세하게 좀 다뤘는데. 예,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여인영이 계엄 반대한 게 노상원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여인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여인영은 생각보다 꼼꼼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관 보좌관실에도 근무했고 무슨 합참에 관련된 이 계획 쓰고 이런 그 문서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여인영이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차분한 사람인데 충암구 인맥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방첩사라는 자리를 맡았어요. 네. 그 합동수사본부를 지가 하려고 해서 흥분도 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잡혔어요. 국정감사 기간에 내가 질문하면은 아이고 뭐 비상계엄 경비계엄 때 명예 받아서 자기가 합동수사본부가 장이 된다. 이런 생각을 쭉 해왔는데 국방장관을 8월 달부터 12월 3일까지 그 짧은 기간 석 달 동안에 22번을 장관 공관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노상원이가. 그리고 전화는 거의 매일 한 번씩 하고. 22번. 그러면은 방첩사령관 이거 모르겠어요? 다 감청하는데. 그래서 여인영이 김용현한테 노상원을 멀리 하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상하거든요. 이거 합수부 자리죠. 나한테 안 올 것 같고. 응? 합수부장이 되면은 전두환이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을 쳤잖아요. 네. 응? 그다음에 계엄사령관 정승화도 쳤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김용현이는. 그래서 그동안 알고 지내던 노상원이한테 견제용으로 합동수사본부 안에 수사 1단장을 맡기려고 하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연인영이가. 이게 다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아 그렇네. 아 이거 나를 견제하려고 한다. 김용현이.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지. 노상원이가 온다는 거 자기가 못 느끼겠냐고요. 방첩사령관이. 그럼 노상원이 입장에서도 여인영과 경쟁하려다 보니까 더 세진 거 아닐까요? 저 내용이. 그렇죠. 더 세진 것도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방첩사가 못하는 거를 해낼 수 있는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이 무력. 무력. 총이 됐든 인력이 됐든 통칭하여 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계엄 때 특별히 정해진 임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느 사단은 어디 도시를 맡아라 이런 게 다 정해졌거든요. 네. 행정 사법 업무를 대신하니까. 근데 정보사령부는 어느 지역을 맡는 이런 임무가 없어요. 계엄법상.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김용현이랑 하고 싶은 일을 별동 조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정보사령부다. 그러니까 방첩사도 무섭죠. 정보사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 일어나는 계엄이 일어나는 그 시점 자체가 불법이었던 이유는 예. 성공했다 그러면 불법인지 아닌지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식으로 계속 헌법재판소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택도 없는 소리. 계엄이 성공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들이 하는 게 합법이 되고 반대하는 건 다 불법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고만 할 사람이 지금 현재 나온 태도가 저렇습니까? 아 진짜 경고만 하려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싹 쓸어버리려고 진짜 싹 쓸어버리려고 그거 보수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못하니까 그냥 막 대들고 헌재 재판관한테도 대들고 무슨 뭐 중대 결심한다고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윤석열이는 겁이 많아서 절대로 하야 못합니다. 네?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 1%만 있어도 거기에 목매달고 버틸 사람인지 하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중대 결심한다고 헌재를 협박하고 그래요. 그러면 노상훈이의 이런 계획들을 윤석열도 알고 있었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딱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거에 척결을 해버리겠다. 네? 홍장훈에게 싹 잡아들여라. 다 이번에 다 정리하자. 일맥상통하잖아요. 와, 이 시대를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요 보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이자들이 한 거죠. 저 개인적 감정으로는요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그래야죠. 점잖은 말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 그냥 노상훈이 어디 뭐 무슨 음모론자여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의 가장 확실한 비선. 사실 알고 보면 김용현이는 또 윤석열 오른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이 사람도 구분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윤석열, 김용현, 노상훈은 한 몸이다. 네. 야, 윤석열이 알고 있었다는 걸 가정을 하면 지금 사람이 아니래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11월 말에 이거 거사 직전에 방첩사령관이 책상을 두들겨 가면서까지 김용현에 대해서 계엄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대잖아요. 예. 근데 밀어붙였잖아요. 방첩사만 있으면 밀어붙였겠어요? 야 방첩사 니들이 막 별거 아니야. 어? 너한테 다 이 말은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싹 할 계획이 있어. 이런 배짱과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너 앞에서 잠깐만 하면 돼 이 사람아. 이런 거죠. 그 이후 계획. 그러니까 이 내란 시작한 이후의 계획은 방첩사령관이 모르는 거예요. 그 계획은 노상훈과 김용현과 윤석열이 안다. 그들의 계획이다. 자, 윤석열이가 그림은 잡혀지시죠. 네. 네, 그렇다고요. 그러면 더 분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노상원이는 정말로 좀 이상한 사람, 홀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그림을 그려와라고 지시한 결과물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현실적인 실행 계획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자라고 보셔야 돼요. 노상훈이를. 네? 미친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상훈 뭐 광인 전략 이런 거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 그 생각은 김용현과 윤석열의 생각이다. 네. 김건희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자, 근데 그 헌법재판소에서요. 네. 이제 우리 박선우 의원이 이제 제일 사랑하고 애정하는 조태영. 자, 이게 정치인 체포 메모가 일단 저게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홍장원 메모 주장 사실과 다르고 네 종류가 있다. 그 신빙성 공격하면서 메신저를 제대로 공격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를 메모했다는 그게 버전이 4가지가 있는 건 맞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이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지금 걸어야 돼요. 그런데 원장 그 관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쭉 들어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원장 관저가 있어요. 그쪽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몇 번 전화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딱 전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야, 그이가 너희 도와주래. 이제 3년 후배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사 뭐뭐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쫙 부르잖아요. 그 어두운 데서 막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요. 네. 이게 일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사무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명단을 자기 보좌관한테 다시 불러주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썼어요. 포스트잇에다가 썼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포스트잇이라는 게 어디 붙어 있고 어디 가져가 버리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보좌관 불러다가 야, 내가 아까 불러준 거 다시 한번 여기다 써봐. 그래서 여기다가 썼어요. 지금 잠깐만 그 화면에 한번 보여줘봐요. 지금 보여드리는 버전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네. 그 저기 뭐야 조태용 주장에 따르면 세 번째 메모와 네 번째 메모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컴컴한 데서 홍 차장이 막 받아 썼어 이름을 대충. 그다음에 이제 자기 방으로 집무실 와서 보좌관한테 이름 하나 불러주고 야 정리 한번 해봐 너. 왜냐하면 위치 추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홍 차장 보좌관이 포스트잇 이 조그마한 종이 있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요만한 데다 적은 거예요. 네? 정사각형이라 하더라고요. 정사각형 요만한 종에다 적어서 이제 갖고 있는데 홍 장원은 이 사람들의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하면서 미친놈 뭐 이렇게 하면서 해놨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내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보좌관을 오라 그래갖고 야, 너 기억나면 자기 아까 불러줬으니까 기억난 거 한번 적어봐. 그래서 아까 그 문건 있잖아요. 네. 그 문건에 좀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쓴 거 있죠. 네. 파란색으로 쓴 것을 그 보좌관의 글씨체예요. 그 보좌관이 그렇게 써놓으니 홍 차장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빠진 이름 흘려 쓴 거 있잖아요. 저기 조국도 있고 뭐. 그렇구나. 그다음에 저기 박찬대 들어가 있고 이건 흘려 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찍 그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대법원장인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찍 그어놓은 거고. 네? 그다음에 1조 2조 축차 검거 막 흘려놓은 거 있죠. 까만색으로 된 게. 그게 1조 2조 축차 검거. 그다음에 방첩사로 데려와서 뭐 구금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가 이제 검거 요청 가로 열고 위치 추적과 함께 검거 요청했다. 요거에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게 메모 4번이라는 거예요. 조태용 구분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는 저거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저렇게 고쳐 쓰거나 정리해 쓰거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막 지가 처음에 홍 차장이 쓴 게 있어. 그다음에 포스트잇이 있어. 네. 그다음에 저 문건이 있어. 그러면 4개 있잖아요. 네. 그거 확실한 증거지.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고. 거기서 무슨 여기 있는 12명 14명이 이름과 그다음에 홍 차장이 맨 나중에 소위 버전 4든 3든 요거가 전혀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받아서 흘려 쓴 거. 그다음에 포스트잇으로 있는 거. 여기 그 맨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거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오히려 증거 능력을 보강하는 거지. 뭘 말을 바꾸고 그렇죠. 버전이 뭐 다르고 어쩌고. 이게 정말 그 조태용이 내가 맨날 나와서 그러잖아요. 비유하고 찌질하다고. 그러니까 딱 이런다고.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조태용 국정원장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 조태용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조태용이 뭐까지 주장하냐면은 네. 홍장원 차장이 나한테 보고 안 왔다 해놓고 전 직원한테 명예를 걸고 말하노니 홍장원 차장이 나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 해놓고 경찰한테 가서는 싹 풀었잖아요. 네. 보고했다. 보고는 사실이다.
네? 홍장원의 보고를 받았다. 근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조태용은 사실 국정원장으로서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만 보면 조태용을 못 믿어서 홍장원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홍장원이 주장한 그 내용이 홍장원만의 주장이라면 또 모를까 방첩사 체포 명단이나 경찰에 하달된 명단이나 거의 일치하는데 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란 말이죠?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자, 8시 20분경에 대통령이 전화 가지고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한 전화할 거다 대기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10시 56분경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아서 이게 53분에 전화를 받아서 이게 약 1분 35초에 지시를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있어요? 홍장원은 방첩사장관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전화한 30초 후에 조태용한테 전화해. 예. 왜 전화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8시 40분에 용산 가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7, 8명만 먼저 모여가지고. 근데 그것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국무회의 용도가 아니에요. 계엄할 때 지시 대상자한테 지시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태용이는 주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주요 임무 종사자서 문서를 준 거지 이렇게. 네? 그랬고 자기 말로는 대부분 다 반대했다는 말을 했는데 자기는 반대 안 했대잖아요. 우려만 표시했다잖아요. 자기는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조태용도 무슨 문서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받았는데 아니 조태용한테 줬다고 했어요. 그 김영현이가. 그래서 이걸 받아왔는데 그때 이제 조태용이 뭐 이렇게 좀 뭐 우려스러운 말을 해서 10시 53분에 윤석열이가 10시 53분 한 40초부터 1분 35초 정도 통화를 했다 그랬으니까 그때 홍장원한테 지시를 하고 30초 10시 56분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 조태용한테 전화했어요. 뭐를 이야기했겠어요? 조 원장, 내가 홍 차장한테 방첩사 등 몇 가지 지시했으니 나머지 잘 챙기시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원장이 와서 문서를 줬는데 원장이 좀 뭐 국정원 사람 출신도 아니고 좀 하는 폼이 24년 3월 달에 뭐 술 먹을 때도 뭐 지도 우려 표시하고 그랬다고 하니 어려운 일은 내가 차장한테 직접 시켰어. 그러니까 너는 그 내가 준 지시 문건 속에서 몇 가지 네가 잘 알아서 하면 돼. 그럼 김건희가 보냈다는 문자도 그 맥락 위에 얹혀져 있을까요? 일단 이거 먼저 끝내고요. 그래서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제 뭐 지시 문건도 받고 홍 차장한테 했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좀 잘 챙기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홍 차장이 10시 30분 이후에 자기한테 들어와서 뭐 보고하려고 하니 이미 조태용은 홍 차장이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놀라지 않았죠. 놀라지 않고 가봐. 너 내일 봐. 이런 거죠. 내일 아침에 봅시다. 해놓고 뭘 했을까? 뭘 했을까? 아니 홍 차장이 수행해야 될 임무 외에 다른 걸 지시를 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태용은 어제 그 통화 기록 나온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 구렁텅이에 이제 빠진 거예요. 드디어. 김건희와의. 네. 그러니까 자기 조태용이 어제 안 나왔어야 돼. 다시 홍장원 한 번 더 부른다는 거죠? 홍장원 차장을 20날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부르고 조지호 경찰청장 부른다는 거예요. 좀 이따라고 하셨어요. 김건희 문자, 조태용과의 문자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그 맥락에 들어 올라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상원이 말을 할 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지율이 안 오니 이런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기가 누구야? 대통령이나 대통령 뒤에 있는 김건희. 생각해봐요. 노상원 입장에서는 사주 다 뽑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같이 일할 사람. 사주 다 뽑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맞았던 거지. 윤석열이나 김건희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쭉 미는데 이 중요한 일을 노상원
김용현, 김건희한테 보고 전혀 안 했을까요? 그래서 12월 2일 날 문자를 2번을 보내요. 여기한테, 조태용한테. 근데 조태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 게. 종종 있는 일이래요. 자주 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6, 7번 있는 일은 아닌데 한 달에 2, 3번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종종 있는 일이다. 그런 사이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님이 국정원장한테 문자 합니까? 네?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 보는 정도야죠. 얼굴 봐도 거기 그런 대화에 안 끼어요. 네, 그렇죠. 여사님들이. 그러니까요. 우리 권양순 여사님이 이런 데 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정을 실제로 끌어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문자 해가지고 김건희가 조태용 원장한테 휴전선 상황 괜찮습니까? 요새 간첩 잘 잡힙니까? 그런 거 물어봤겠어요? 네? 대한민국 안보 괜찮죠? 그거 물어봤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네. 뭘 물어봤겠어요?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를 물어봤겠죠. 2번씩이나 문자. 그러니까요. 국정을 챙기신 분이고 정권을 잡으신 분이잖아요. 조태용 원장이 어제 그렇게 자기의 기억력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12월 2일 날 문자 2번 받은, 그래서 12월 3일 날 자기가 답장을 한 그 문자 메시지는 기억을 안 해. 말이 됩니까? 추정컨대 밝힐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무난히 간만에 뭐 내가 미국 출장 간다고 하니 뭐 안부 문자였습니다. 왜? 그거 까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까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드러날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지금은 네. 친이 쿠데타의 그 수괴가 지금 아직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이 문자가 6개월 간다든가. 어쨌든 근데 검찰 포렌식 한번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문자를 지웠다. 응? 참 어제 그래서 문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하대. 그러니까 숨길 만한 게 있었고. 자, 이야기 주제가 엄청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측면도 있죠. 지금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길게 하시면 뒤에 중요한 걸 못해. 그러니까 홍장훈이 민주당한테 인사청탁했다. 조태용이 주장했잖아요. 그게 이제 박선원, 박지원 뭐 이런 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건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민형사상 책임 물으려고 하는데요. 김계린가 뭔가 하는 그 변호사가 박선원이냐 아니면 박지원이냐 이랬는데 제가 2020년 8월 초까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이때 2020년 8월까지 홍장훈 당시는 그 제2 영국주재공사 2급이었어요. 2급 단장을 국정원 청사에서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홍장훈 차장은 사실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박근혜 정부 이병기, 이병호 2 원장의 비서실장을 했어요. 완전히 실세다. 첫 번째. 2번째는 뭐예요? 능력이 있다. 원장 2분을 계속 모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박근혜 탄핵당하는 그 시기에 영국 공사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 공사로 나갔는데 이제 전 국정원장 2사람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속된 말로 탈탈 털렸어요. 이 사람이. 비리고 뭐고 있을까 봐. 그때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서 전임 국정원장이던 서훈 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 맡기려고 했는데 못 맡았어요. 박근혜 시절 국정원장 2사람을 모셨던 비서실장이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급이 5년 차면은 나가야 돼요. 승진을 못하면. 그래서 2급이 5년 차면은 그 다음부터 한 6개월 정도를 공로연수를 보내요. 사무실 출근도 안 해요.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때 국정원 1차장이 된 거고.
특별보좌관, 원장 특별보좌관, 그다음에 국정 1차장이 됐으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저희한테 인사청탁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그 국정원장 특보일 때 인사를 개입을 한 적이 하나도 없고 홍장원을 우리 그 국정원 청사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해외 출장 갈 때 한 2시간 본 게 다라니까요. 무슨 저한테 인사청탁을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러니까 프레임 씌우기인데 지금 홍장원하고 야당 박선원, 박지원 이런 분들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언을 만들어서 조작하고 있다. 그걸 또 윤석열이는 또 곽종근하고 홍장원이 지금 탄핵 뭐 공작을 했다 이렇게 몰고 갔고요. 진짜 수준 이하고요. 네. 사람이 더티해도 이렇게 더티합니까? 그러니까 조태용이가 이미 계엄 전에 국회에서 홍장원 비리 없다 그때 네. 그 증언을 했었다면서요. 네, 했어요. 제가 본인이 저보고 아니 박선원 의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4번이나 감사 감찰 받아서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고. 예. 자. 나머지 스킵할게요. 왜냐하면 뭐 이제 아까 앞부분 얘기가 좀 길었는데 내용이 중요해서 스킵을 하고요. 지금 그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에 의하면 지상작전사령부 지작사령관이 내란 연루됐다 이건데 지금 강호필 그러니까 지금은 지작사령관이지만 당시에는 합참 차장이었는데 김용현하고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강호필이 충성 맹세했다는 거잖아요. 요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저희 방에서 내놓은 지읒 비읍 숏, 숏 비읍 사실. 그러니까는 24년 6월달에 김용현하고 그다음에 이 4사령관, 그러니까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하고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 넷이 청와대 근처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하고 술을 먹어요. 그럴 때 김용현이 이 4사령관은 대통령께 충성하는 장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상황이 무르익다가 11월 초에 여인영이 바로 저희 지읒 시읒 비읍 사이는 각오를 다 끝냈다. 그래서 저 지읒 시읒 비읍에서 지읒이 사성장군인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다 이거죠. 그리고 티읒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이렇게 사이는 각오되었음 하고 김용현한테 보고를 쫙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자기들끼리 자를 모여가지고 11월 초에 제대로 이제 도원 결의를 했다는 거지 저게. 그런 뜻이에요. 이 지작사라는 게요. 여러분 저 군대 안 갔다 오신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때는 지작사가 없었고요. 1군하고 2군, 3군이 있잖아요. 육군이. 그중에 1군과 3군이 합쳐진 게 지작사예요.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거의 총괄하는 여기서 유일한 별 4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휴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1군단, 여기 3군단, 여기 2군단이었어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지상작전사령부가 1군과 3군이 합쳐서 지작사가 된 거예요. 야, 근데 그러면 이게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고속 승진한 거 아닙니까? 아이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고 그다음에 지금 장관 직무대리가 차관인데 차관은 서열이 8위 정도 돼요. 국방장관이 있고 사성장군 7명 합참의장부터 쫙 있고 그다음이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에 대해서 인사권이 없어요. 사성장군에 대해서 차관이 인사권이 없다고요. 그런데 합참의장은 해군 출신이시니 지상작전을 맡고 있는 이 강호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전 파트니까 예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풍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우를 해서 당신을 내가 의심하고 있어까지만 했는데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네? 이 지읒 시읒 비읍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11월 초가 어떤 때냐면은 잘 감이 안 가실 수 있는데 10월 말에 국정감사가 끝나요. 네? 그다음에 10월 말에
인사가 끝나 장군 인사가. 근데 이번에 2스타까지만 장군 인사를 끝내고 3스타 이상은 인사를 안 끝냈어. 다시 말해서 이 2023년 11월 6일 날 3스타를 같이 단 여인형 곽정근 이진우와 지상작전사령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술을 드신 거지. 내란 자원이었네. 내란 술을 자원. 드시면서 야 이번에 장관이 우리 인사 안 하면서 얘기한 것은 그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통령에 충성하는 네 사람의 장군 이거 확실하게 각인됐구나.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도원결이네 완전히. 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김용현한테 보고를 하니 11월 9일 날 그때 지상작전사령관은 참석을 안 했고 11월 9일 날 다시 여인형 곽정근 이진우가 김용현하고 술을 합니다. 예. 네. 야 지읒 티읒 비읍 시옷이 JTBC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TBC. 시옷 비읍이. 야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맥락은 맞아요. 다 털어버리면은 국방 뭐 그런 프레임에 빠지기도 쉽고 네. 그러니까 안 보니까 최소한 네. 지역사령관 정도는 남겨둔다. 그리고 외환죄도 지난번 저기 내란 특검에서 그랬죠. 뺐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작전을 준비하다 보면 조금 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외환죄로 하면은 도대체 나라는 누가 지키냐 이런 말이 나와서 예. 저희가 안 하고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증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네. 네? 노상원도 증거가 나와버리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저는 길게 할 생각이 없어요. 핵심만 뽑아내면 돼. 자, 지금 이게 저 백종욱 국정원 3차장 나와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없었다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 입맛에도 맞아야 되고 사실을 말 안 할 수도 없고 백종욱이 한 말은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없는데 저기 선관위 서버는 좀 보안에 취약하다 이런 시스템이 거잖아요. 약간 미비점이 있다 해놓고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문제점을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국정원 해커가 사실 못 뚫는 데가 없어요. 최고예요? 웬만한 데 다 뚫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선관위 서버를 못 뚫었어요. 7월 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안 감사는 못하게 돼 있어요.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안 컨설팅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뚫으러 들어갔는데 못 뚫었어요. 허점이 있나 없나 우리가 한번 도와줘 볼게. 아니, 이런 관점으로. 자기들이 못 뚫었으면 이 서버 시스템 완벽한 거잖아요. 근데 못 뚫으니까 그래도 안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해서 다 달라 그런 거예요. 뭐 IP니 뭐 설계도니 뭐 싹 자료를 다 달라고 한 거예요. 선거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부터 다 열어주고 방어벽도 해제해주고 방어벽 해제 안 하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못 보니까 여기 갔다가 막히고 저기 갔다 막히니까 주고 그다음에 패스워드 비밀번호 만들어서 비밀번호도 여러 개를 준 거예요. 이것들 마음대로 보라고 해놓고 그 결과를 1차 보고서를 백종욱이가 이 전산 제대로 하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11월 한 5일쯤 용산에 보고하고 10월 6일 23년 10월 6일 사전투표하는 날 발표하기로 됐었어요. 근데 1시간 발표를 예를 들면 10시 하기로 했다면 9시 취소를 해버려요.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사전선거 때 뭐 이게 선거안이 이게 많이 있고 뭐 사전선거 뭐 악용할 수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면은 보수들이 막 나서 사전투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위해서 1차 보고서를 주니까 윤석열이가 노발대발한 거야. 이런 거 하려고 그 시간에 사람 투표가 뭐 이거 했냐고. 그래가지고 여기 백종 전산팀에서 이 보고서 작성하는 팀이 김기현 원장의 비서실장한테 넘어가요. 그 비서실장이 그 밑에 있는 정보비서관 직무대리 내가 그 사람들 이름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마사지를 해가지고
엄청 세게 보고서를 제작성해가지고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에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그 방송에서. 네. 국정원 왜 저래? 이번에 나온 그 진실은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그거 해보라 그랬는데 5%밖에 못 하겠답니다. 진실은 뭐냐면 6,40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중에 6,000대는 직원들 거예요. 개인 거. 예. 그다음에 약 400대가 서버예요. 서버에 400대의 서버 중에 310개를 털었어. 그러면 개인 PC가 뭐가 중요해요? 서버 400개 중에 310개를 털었으니 뭐야 한 75%, 66%잖아요.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니까 75%구나. 75%를 다 털었어요. 근데 무슨 5%라고 거짓말해요. 근데 그런 거네요. 또 개표를 할 때 우리가 보면 한 75% 까였는데 안 나와 그러면 당사는 확실히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네요.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다. 없지. 아니 왜냐면은 그 6,000대 PC 중에서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용빈 사무총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선관위 직원이 3,000명인데 하나는 인터넷망, 하나는 업무망. 그래서 1인당 컴퓨터가 2대씩 있어서 6,000대. 그다음에 서버로 해서 여기저기 있는 서버가 약 400대에서 6,400개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아니 개인 PC 털면 뭐 하냐고요. 서버 400개 중에 310개를 다 털었으면 4분의 3을 털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 한대요. 그걸 5%라고. 이 사람들 거짓말은요. 정말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궁금증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돌아가는 판을 보면 네. 윤석열 우리 윤 씨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없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왜냐면은 아니 국정원 고위 관리들한테도 그거 보지 말고 유튜브 봐 이러대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 거야 좌빨이고 근데 이 좌빨 국회의원도 누가 어떻게 당선됐지? 국민이 뽑은 게 아니고 부정선거로 된 놈이야. 그러니까 쓸어버려도 돼. 자기 암시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스라이팅의 방법인 거고. 네, 자기 스스로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부정선거가 있었어야만 계엄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계속 부정선거라고 우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지금 자기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 자기 친구 노태학 자기가 임명시켰고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 모의를 처음에 시작한 게 23년 3월이잖아요. 네? 즉 작년 총선이 있기 전에 계엄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무슨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기 대선도 한 10% 이길 줄 알았는데 0.73으로 이겼다고. 이게 부정선거라고. 어제 그 저기 신용환 교수 풀러서 우리도 하나 자체적으로 하나 찍어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한데 웃긴 게 그럼 이왕 부정선 할 거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만들어주시 윤석열이 이기게 만들어주니까. 0.7%로. 네. 자 그리고 짧게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박선원 의원 진짜 나는 오늘 후원금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 이미 작년 9월 20일 날 개헌법 개정안을 최초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발의했습니다. 제가 국회 찾아봤어요. 실제로 개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박선원 의원 등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거 그때 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개헌할 것 같으니까 개헌하기 전에 빨리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그 계엄을 사전에 보고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9월 20일이니까 서둘러서 해서 한 10월 말 정도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그 국회 국방위원회 법인데 개헌법은 그 법의 법률심사 소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야죠. 주요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전 그 전시 계엄 빼고 그러니까 계엄을 전시 계엄, 비상 계엄, 경비 계엄으로 나누고 진짜 전쟁이 터졌다 하면은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사전 승인 안 받고 사후 동의 받는 걸로 그냥 두고 전시 계엄이 아닌 비상 계엄이야 경비 계엄은 사전에 승인 받아서 계엄 선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빨리 정비해야 돼요. 네. 네. 대한민국 사회에 불법 계엄 즉 내란이 일어나게 만든 것은 법에도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야 요즘 몸은 어떠실까요? 좀 괜찮습니다. 좋아지셨어요? 네. 뭔가 여유가 좀 생기신 것 같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엄마 마음 같은 거 있어요. 네. 아프면 부르지 말아야지. 네. 우리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죠. 그런데 네. 우리 사람이 아닌 뽑아내야 될 대상인 사람들은 네.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아니, 우리는 박선호를 사랑합니다. 자꾸 이슈가 끊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빨리 저기 탄핵 인용되고 대선 국면으로 좀 들어갔으면 네. 그 말도 금기였는데 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금기어인 것도 좀 이상해. 아니 근데 네. 지금 대선 준비는 저쪽 당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니들 왜 이렇게 대선 준비 열심히 하냐 해서 이번에 징계도 안 한다잖아요. 윤석열을 징계해버리면 이제 손절하고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은 윤석열이가 난리 쳐가지고 야 지지자들 저기 이번에 징계 안 된 모 의원 그 저기 문자 폭탄 보내라 할까봐 겁먹어서 못 하잖아요. 예. 사실 그러면 지금 보면 분위기는 한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 3월 10일 전후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딱 2달 주어지잖아요. 네. 대선이라는 게 네. 그러면 5월 이제 장미 5월 대선 10일에서 15일 사이 장미꽃 한참 필 때 네. 벚꽃 지고 장미꽃 피기 시작할 네. 때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박선호 의원 같은 분들은 계엄 국면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자원이다. 예, 고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한 2주에 예.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